첫 번째, 디자인 프로세스의 이해입니다. 디자인 프로세스는 왜 필요한가? 디자인 프로세스의 순차적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프로세스는 왜 필요할까요? 그냥 결과물만 멋지게 나오면 되지. 프로세스는 왜 필요할까? 과정 없는 결과는 없다고 했나요? 그냥 예쁘게 꾸미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실내건축 디자인 분야는 과학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미적, 기술적 방법을 활용하여 주어진 공간의 상황에 맞는 창조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상적인 실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건축 디자인의 최종 목표로는 물론 시각적인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서 그걸로 평가받기는 하지만 이러한 눈에 보이는 디자인을 시작하기 이전에 일련의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는 확실치 않은 부분들을 체계화하고 실제 디자인 과정보다는 그 과정에서 나온 부분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내 디자인은 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요즘 너무 미적인 게 대중화됐고 더 높게 평가받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공간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해결안을 얻기 위해 좀 더 의식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실내 건축 디자인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자세를 필요로 합니다. 직관을 포함한 감각적 기술과 함께 논리적 계획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완성도 높은 졸업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기 위한 적절한 과정, 즉 디자인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직관적인 접근 방법과 자신만의 느낌을 사용해서 디자인 해결에 도달하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실무에 있는 실무 현업 잘 나가는 흔히 말하는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자신만의 감각, 직관만 가지고 해결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이미 유명해졌으니까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사니까 잘났다는 소리 들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아직 유명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직관적인 접근 방법과 자신만의 표현을 잘 정리해서 설득을 시켜야겠죠. 누구를요? 클라이언트를. 이러한 느낌만 가지고 하는 것의 문제점이나 해결안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 문제 해결안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는 것 같게 되고 또 그 결과 수정과 실수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임시 변동적인 그래서 결과물이 약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정말 졸작이 되곤 합니다. 특히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라면 주관적인 창의성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객관적이면서 합리적인 측면을 간과해서 마치 예술도 아니고 또 합리적인 작품도 아닌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너무 비현실적인 작품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또 졸업작품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졸업작품에서 지나치게 현실적인 접근도 쉽게 말해서 신선도가 좀 떨어진다고 할까요? 젊은 피, 신선함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실제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졸업작품 또한 설득력을 잃게 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디자인은 반복되는 피드백 과정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진행되지만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서 순차적인 계획을 함으로써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디자인 과정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디자인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자신이 해결한 방향 쪽으로 근접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요. 디자인 과정을 인지하고 활용함으로써 전반적인 문제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발상부터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이런 디자인의 순차적인 과정은 의식적으로 또는 잠재적으로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실내 디자인은 결코 우연히, 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체계적인 프로세스와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을 추구할 때 그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디자인 프로세스의 순차적인 과정입니다. 큰 타이틀만 보면 우선 주제 선정하고 분석하고 개념을 설정하고 디자인을 하고 마지막에 작품을 전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단계인데요. 실내 디자인은 그것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항상 일련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주제 선정했다가 바로 디자인 나오면 좋겠죠. 하지만 사용자를 위한 조사 분석 단계가 없는 디자인은 결과적으로 너무 미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졸업작품의 디자인 프로세스는 작품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하므로 여러분이 하는 다양한 만큼 디자인 프로세스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종류의 디자인에 적용될 수 있는 단일한 프로세스는 없다라고 저는 강력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편의상 졸업작품의 진행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한다면 실제적이고 합리성을 우선으로 하는 유형과 작품의 개념을 우선으로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합리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유형의 학생의 졸업작품은 구체적인 공간의 기능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걸맞는 디자인 개념을 생각해내는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 그러니까 작품성을 더 높이 하고 싶은 학생의 유형은 이전에 학생이 재학 시절을 통해서 관심 가졌던 문제의식이나 또 주제,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잡아서 설정한 다음에 이를 표현하기 위해 적절한 물리 대상을 차후 선택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사실 앞에 말한 첫 번째 유형,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합리성을 우선시하는 유형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튜디오의 이름은 캡스톤 디자인 스튜디오니까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창의적이고 약간 문제의식, 내 아이 철학 표현하고 싶다. 저는 얼마든지 OK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성격에 가장 알맞는 여러분만의 프로세스를 찾는 것, 여러분만의 디자인을 하는 것, 다 어디랑 다 비슷한데 요 한 부분이라도 나의 철학, 여러분의 철학을 넣어서 그것이 새로운 공간으로 창출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법론을 한번 순차적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주제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조사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개념, 컨셉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디자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우선 시작합시다. 자, 주제 선정의 단계인데요. 졸업작품의 첫 단계로 학생이 졸업작품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뭘 보여주고 싶은지 그런 걸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뭘 보여줄 거야? 여행으로 치면 나 어디 갈 거야? 나 제주도 갈 거야? 울릉도 갈 거야? 부산 갈 거야? 행선지를 정하는 것과 같아서 졸업작품의 전체 성격이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공간을 하고 싶은지를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 및 분석 단계입니다. 제가 뭐 입지 조건 분석, 공간 조건 분석, 사용자 분석, 뭐 문제점 인식 뭐 쭉 써놨는데요. 조사 및 분석 단계에서는 프로그래밍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합을 해서 조사 분석을 통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없고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를 기초로 다음 단계인 디자인의 개념, 그러니까 컨셉과 디자인의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사 분석에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조사 분석을 시작하려면 첫 번째, 주제 선정 단계에서 입지적 조건이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내가 하고자 하는 공간의 위치가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제와 선정된 입지 조건을 고려해야지만 디자인의 목적과 범위가 결정됩니다. 내 공간이 어디야? 위치만 서울이야? 부천이야? 부산이야? 울릉도야? 내가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입지 조건이, 이 공간 주변에 학교가 많아. 이 공간 주변에는 사무 공간이 많아. 이 공간 주변에는 유흥가가 많아. 공간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른 목적성이 결정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요구사항들을 잘 포함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단계가 되겠고요.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수집되고 이를 통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및 분석 단계는 내 주제를 해결해 나가는 큰 틀이자 아주 탄탄한 기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념 설정 단계입니다. 개념, 많이 아시는 컨셉이라고 하고 있죠. 개념 단계에서는 주제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개념을 설정하는데요. 흔히 컨셉이라고 표현되는 개념은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디자인,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점으로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을 일관성 있게 형성시켜주는 기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독창적 개념의 설정은 작품의 창의성과 직결된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잠깐 이렇게 지금까지 조사 분석 단계, 개념 설정 단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념, 컨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셉을, 디자인 영감을 얻으려면 어디서 해야 되는가? 전시장의 설치 미술이나 조형물에서 많은 영감을 얻어라. 많이 읽고 많이 보자. 많이 그려라. 그리고 들어라.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하시면서 많은 교수님들께 들으셨을 거고요. 또 다양한 책들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개념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 다는 아닌데요. 조사 분석을 토대로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그리고 많이 들어라. 무슨 도덕 선생님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디자인 단계입니다. 디자인 단계는 초기 구상 과정, 그러니까 대안 작성 및 평가 과정, 그리고 최종안 정리 과정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진행 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더 좋은 대안이 나타날 경우에 다시 전 단계로 되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이런 피드백 과정을 반복하면서 디자인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진짜 졸업작품에 진행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단계이고 가장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정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때 여러분은 사회에 나가서 더 큰 일을 경험하실 때 이때 배웠던 반복과 피드백과 그런 오류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여러분의 큰 재산이 되실 거고요. 그러한 힘들이 응축이 돼서 최종한 디자인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전시와 프레젠테이션인데요. 어쨌거나 작품을 통해서 학생 신분으로는 최종 평가를 받습니다. 졸업 작품의 프레젠테이션은 일반적으로는 작품의 수준이 졸업 기준을 충족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수업이기도 하지만 차후 본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디자이너로의 정체성 혹은 시공 기술자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도 큰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주제를 뭘 선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주제 선정을 참고할 수 있는 공모전 사이트입니다. 한국 인테리어 디자인 대전, 우리 흔히 가인 공모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코시드 실내건축 대전, 그 다음에 부산 경남 실내건축 대전, 그 다음에 대구 경북 DGID 대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건축 대전, 그 다음에 청소년 공간 디자인 학회에서 하는 공모전, 실내 디자인 학회의 공모전, 차세대 공모전, 건축사 협회에서 하는 공모전이죠. 이런 공모전에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참가했는지 한번 쭉 보신다면 아직 주제 선정이 되지 않으신 친구분들, 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모전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를 잠깐 한다고 하면 이처럼 최근에 많은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공모전뿐만 아니라 국제 공모전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만 가능하다고 하면 많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미리 며칠 전에 끝내놓고 그 훈 일을 계획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제출하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하는 친구들을 봅니다. 결과적으로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으로 봤을 때 결과를 놓고 어디가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과정으로만 봤을 때 그 전에 끝낸 학생들이 완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완성을 지어놓고 조금 더 수정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프레젠테이션을 생각하는 시간도 가지고요. 반대로 마지막 시간까지 시간에 촉박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하는 학생들을 보면 자신들의 능력만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공모전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정확히 시간 관리를 해서 미리 마감 하루 이틀 전에 완성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계획된다. 제 책상 앞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계획 없는 목표는 한낱 꿈에 불과하다. 생텍쥐 베리가 말씀하신 거라고 합니다. 계획 잘 짜셔서 꿈이 아닌 정말 여러분의 진정한 목표,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1차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